첫 번째로 이제 EDR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분석에 사용하는 법적 신뢰성을 갖춘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송은 미국이 되게 심하죠. 근데 미국에서 수만 건의 교통사고에 관련돼서 이 장비를 가지고 법적인 증거자료 내지는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소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국내에서 나온 금액들보다가 뒤에 0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신뢰성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제조사들이 이게 이제 저희가 에어백 유니트 EDR이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장비에 관련해서는 자동차 회사가 그냥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 EDR에 관련된 섹터가 별도로 있고, 공학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검증이나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회사도 일개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학회의 기준이나 기술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대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표준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개 자동차 회사가 여기에 기준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거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기계 장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인데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대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이제 영상 블랙박스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가 고장나면 안 찍히죠? 안 찍히는 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색깔이 다르게, 예를 들어서 파란색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찍히는 건 고장이 아니죠.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고 인증받은 전용 장비로 추출합니다. 즉, 이 EDR에 찍힌 데이터는 장비를 가지고 검증된 사람들 내지는 검증된 장비를 가지고 뽑으면 누구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EDR이 잘못되고 뭔가 조작되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죠. 신호등의 영상이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찍혀서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제가 받은 질문들을 가지고 그냥 강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EDR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EDR 데이터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차에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설명 잠깐 드리면은 EMS라고 되어 있는 건 엔진, TCU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LPI, ESP,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평균적으로 최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가 한 20개 정도 중요한 것들이 붙어 있고요. 이 제어기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자 여러분들 계신 데서 설명을 드리듯이 한꺼번에 전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오류가 영상 블랙박스로 말하면은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파랗게 찍혔냐 빨갛게 찍혔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아예 안 찍혀버립니다. 똑같이 제가 만약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내면은 한 분만 다르게 받을 수 없죠. 만약에 한 분이 못 받으실 수 있죠. 뭔가의 에러 때문에. 아니면 제가 주소를 잘못 넣어서 전체가 다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한테 보낸 것 중에 한 분만이 잘못 받았다 라는 오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제동 장치라고 하면은 브레이크죠.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이 나서 딱딱해진다는 느낌,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요,
발로 밟으면 정차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제동거리가 짧게 정지하느냐, 브레이크에 좀 이상이 있어서 길게 늘어지느냐 이 차이뿐이지, 구조를 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브레이크는 밟으면 멈춥니다. 두 번째는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최근에 어느 블로그에서 보니까 차량의 출력이 하도 좋아져서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력이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테스트 했었죠. 제가 요청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전기차는 당연하고요. 일반 내연기관도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일단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출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라는 게 최근에 장착이 돼서 두 개를 동시에 밟았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최우선시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온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실제 페달 오조작 사건, 착각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양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발로 도저히 갈 수 없고요.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발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발로 밟으면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마 예비 질문 중에 하나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레이크 등을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등이 안 들어와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서 들어오지 않아도 브레이크는 작동하고요. 브레이크를 다만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저 얇은 막이 있는데 오른쪽은 대기압이죠. 대기압이고 왼쪽은 제가 마이너스 압이라고 써 있는데 저 부분들이 자연 엔진에서는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는 흡기관에서 뽑아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센서나 펌프를 통해 가지고 저 부분에 마이너스 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압이 얼마큼 강한지 모르시죠? 1기압, 보통 수심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는데요. 1기압은요, 가로 세로 1m 안에 10톤이 작용합니다. 그게 제곱센티미터당 1제곱센티미터라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가로 세로 1cm에 1kg의 압력이에요. 그럼 손가락 하나가 한 3마디면 3kg, 손가락 5개, 손바닥 전체로 보면요, 한 20cm에서 10cm면은 한 200, 요 안에 200kg 정도를 여러분 손바닥에 올려놓은 게 대기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압인데 저쪽에 완전 진공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압이 조금만 걸려도 저 막이 왼쪽으로 쫙 밀어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힘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요, 고장났어요, 이런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압이 걸리는 저쪽 그 배력 장치에 뭐가 고장이 났든지 스로틀 밸브가 풀로 열리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시동 꺼짐이 발생했든지 이래 가지고 마이너스 압이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대기압이면 어시스트로 막이 쭉 좌측으로 밀어주는 힘이 없어지죠. 다만 무엇은 남아있습니까? 발로 밟는 힘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렇게 가볍게 밟아도 쭉쭉 브레이크가 잡히던 게 딱딱해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럴 때 고장난 게 아니고, 물론 제동력이 더 길어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브레이크를 빵 눌러주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계속 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속도가 등속으로 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ECU가 고장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급발진이 나서 난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고 배력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속도가 점점 늘어났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뭐 두 개를 동시에 밟아서 착각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엑셀을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제동력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동력이 차단되고요.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의 속도는 줄어들거나 정차하고 더 이상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포인트로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장나면 불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한 번 안 들어와서 고장난 스위치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고장난 스위치는 사고 후에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브레이크 시스템의 압력, 브레이크 스위치가 정상이다라고 국가에서 표현한 얘기는
사고 당시에도 정상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데 99.999%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이제 경우의 수가 합쳐져야 되겠죠. 곱하기 돼야 되겠죠. 즉 이렇게 또 뭐든지 고장 현상이 발생했어요. 고장이든지 뭐 결함이든지 뭔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안 나갑니다. 차는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차는 어디로 갈까요? 차는 정비소로 가겠죠. 정비소로 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가죠. 수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차가 이상했어. 해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았는데 차가 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하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으면 차는 안 나가죠. 그럼 정비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으면 차가 웅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밟았는데 해서 가속 페달을 확 밟았다. 그러면 차는 막 달려요.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차에 결함이든 고장이든 플러스 휴먼 에러. 그 페달 오류가 플러스가 돼야 큰 사고로 이어져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사람 휴먼 에러가 급발진은 그냥 엔진 배전수하고 속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부정하는 게 뭐냐면은 저 데이터를 가속 페달하고 제동 페달 데이터를 전부 부정을 해요.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발을 가리키는데 발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죠. 왜 이걸 맞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왜 부정하는 거예요? 팩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죠. 내가 가속 페달 박으면요, 브레이크 페달 박으면 이건 단순한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맞아요. 배럴수하고 속도가 잘 맞습니까? 충돌할 때 이거 사고 그냥 주행 상태가 아니잖아요. 충돌하는 상태예요. 충돌하게 되면 한쪽 바퀴를 끌든지 점프를 하든지 차가 자세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는 1차 충돌하고 그러면 손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주행하게 되면 이 회전수, 스로틀 내리냐, 속도 이게 제일 되기가 잘 안 맞죠. 잘 안 맞게 제한한 다음에 부정은 가속 페달 이 전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이데아 데이터 신뢰성을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급발진 사고를 알 수 없는 결함에서 끌려가면서 확률을 조사해왔습니다. 사실은. 페달, 이런 사건은, 급발진이다라는 사람은 그냥 언론을 잘 탑니다. 잘 타고, 그런 맨날 나오죠. 이거 100% 급발진이라고 한 사람은 언론을 기가 막히게 매번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페달 에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급발진 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 아까 로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 이 많은 사람 중에 운전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로또에 딱 걸렸어요. 그 사람 걸리면 자기 급발진가 생깁니다. 빵! 하고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많이 보니까 영상에 다 말이 나옵니다. 이거 급발진 나가냐? 어떻게 하면서 그냥 하고 죽습니다.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원인을 이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급발진 현상이 그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급발진은 그냥 단순히 실수입니다. 실수해서 발생이 되면 운전자는 그냥 죽습니다. 대처를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게 가속 페달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인식을 절대 언론에서 안 시켜줍니다.
그냥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급발진이 그렇게 제가 쭉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99% 다 폐단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일부 1%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의 99%가 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99% 다 급발진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겠다고 이거는 급발진이라고 그 사람에 접근한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접근하죠. 그 사람은 정말 급박하고 자기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공격에 처한 상태죠. 그 사람한테 접근해서 결론은 당신이 밟고 있는 것은 지금 가속 페달일 수가 있다. 이런 이 문장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급발진 만약에 발생했더라도 내가 잘못 밟았나 그 생각만 해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 교통사고는 일단 경찰로 접수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32조를 보면 교통사고 조사가 경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는 발생을 하면 경찰로 접수가 되죠.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를 할 때 일단은 어떠한 데이터, 그리고 진술, 그리고 영상 이런 한 가지만 보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가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EDR 데이터나 이런 한 가지 보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적이나 차량이나 도로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건을 접수했을 때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이럴 때는 경찰의 현장 조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경찰서로 이관되면 경찰서에서도 요즘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EDR 분석 장비나 아니면 디지털 분석 장비 그리고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포터블 장비까지 교통조사 팀에서 일단 기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분석이 잘 됐건 안 됐건 그쪽에서 이제 지휘가 아니면 이관이 들어오면 각 시도 경찰서에서 이거를 심화 공학 분석을 하고 좀 고차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거나 영상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분석 기법을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최신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적용 같은 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분석하는 부분이 다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제 대형 사고나 규모가 큰 사고는 도로교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생되는 급발진 사고 그리고 이 추가되는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통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이제 아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도 EDR 기록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까지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EDR을 기록을 못 믿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경찰의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영상과 비교하면서 EDR의 정확성을 따지는 기록이나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정확성이 안 맞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걸 믿겠지만 현재까지는 영상에 있는 자료들은 거의 EDR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EDR 기록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